한 달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거주비잖아요. 서울에 태어나기 스펙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울살이가 굉장히 팍팍하단 말이에요. 대략 30대 직장인이 서울 수도권에서 살려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거주비가 들던가요? 월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최소로 잡느냐라고 하면은 요즘은 사실은 보통 1000에 50도 사실은 찾기 쉽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발품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한 80% 이상의 분들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살아볼 수 있겠다, 오케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 60에서 65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면 조금 더 저렴해지긴 하는데 서울 내에서는 60 정도가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그 차랑 다르게 되게 명확하게 사실을 딱 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집인데 어떤 데는 샤워부스가 망가져 있고 어떤 데는 곰팡이 펴 있고 막 이러니까, 다녀본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지어진 딱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 65 정도까지는 줘야 되고요. 조금 이제 원룸인데 이제 뭐 빌라다 혹은 1.5룸인데 빌라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거주비에 좀 투자해서라도 조금 좋게 살고 싶다 하면 최대 얼마 정도까지 쓰시는 분을 봤나요? 뭐 정말 1000 단위까지 쓰시면 당연히 있죠. 1000 단위를 쓰시는 분이 네, 있어요? 있죠. 월세로? 혼자 와. 사는데요? 와 했어요. 와 진짜 많은가 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위. 저는 이거를 그러면은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 것이냐를 어떻게 이제 하면은, 대기업들에서 오피스텔 같은 걸 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쵸. 그럼 사실은 그게 꽤나 비싸요. 보통 1000에 100?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원룸 오피스텔? 근데 그런 집들은 보통 예약을 많이 거세요. 나오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쨌든 많은 돈을 썼을 때 조금 꽤 좋은 컨디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물론 더 쓰면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내가 주거비에 좀 많은 돈을 내지만 조금 난 집도 좋아하니까 깨끗하고 좋은 데 살고 싶어의 기준을 저는 그 정도로 잡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1000에 65짜리랑 네. 1000에 이제 100 정도 써야 되는 두 개 컨디션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나? 다 솔직하게 말씀해 줘도 돼요. 1000에 65 정도면 일단은 내가 살면서 조금씩 고쳐야 돼요. 되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그 전구가 나갔네, 에어컨에서 냄새가 조금 많이 나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 네, 집에 내가 또 가꿔주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금액이 좀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면은 이제 같은 이제 평수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따졌을 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난다 인 것 같아요. 아예 신경 안 쓰고 싶으면 관리비랑 이런 거 포함해서 100 정도까지는 주시면은 물도 잘 나오고 뭐 변기도 안 고장 나 있고 100% 깨끗하진 않지만 꽤 좋다. 친구들이 왔을 때 와 너 집 좋은 데 산다 라고 이제 정도까지는 되는. 그게 100, 그 65는 어느 정도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는 집 컨디션 정도가 65다. 1200가구나 다니셨으니까 보통 대략 30대 직장인 중에 1000에 65 사시는 분들은 생활비 같은 건 어느 정도 규모로 쓰시던가요? 딱 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레인지가 크긴 하지만 너무 레인지가 너무 크다. 너무 크긴 하지만 네, 너무 큰데 사실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100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쓴다, 사실 적게 쓴다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거는 저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예전에는 그래도 100만 원을 내가 딱 잡아놨으면은 이거 덜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모든 게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100만 원이어도 조금 빠듯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울 자취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네. 뭐 저도 책을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좀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지켜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30분이라도 생각을 해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집중은 좀 너무 중요해. 어떤 분들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안 깨끗해도 좀 한 10평 넘는 데 살고 싶어? 나는 너무 깨끗해야 돼. 대신 5평이어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다 보면은 이 집 난 좀 별론데, 이 집 별론데 이러면은 점점 금액이 막 올라가고 막 집도 너무 찾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 시간이 이제 쫓기니까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기준을 잡으면 좋아요. 위치, 컨디션, 집의 크기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는 없어요. 셋 다 만족하면은 갑자기 금액이 80이 아니라 120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나는 어떤 것들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너 숫자 200이 있어. 그러면 너 키랑 몸무게 뭘로 나눌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런 것처럼 나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위치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크기랑 이걸로 봐야겠다. 컨디션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집을 월세로 가든 전세로 가든 매매로 구하든 잘 구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기준을 하나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은 나는 직장이 강남이고 강남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뭐 천에 한 60에서 65 그냥 평균적인 정도의 원룸 정도였으면 좋겠어. 근데 편의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마트도 근처에 있고 영화관도 근처에 있고 편의점도 막 집 근처에 막 3개, 4개씩 있고 강남에서 가깝고 완전 신축은 아니어도 돼.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도 집주 근접에 그냥 편의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대체로 많은 분들이 딱 요 생각 갖고 오시거든요. 그만큼 대중적인 픽이라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싸기는 합니다. 좀 발품을 팔면은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지는 않고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완전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오, 그래요? 강남역 근처가? 네, 강남역 근처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강남역은 비싸겠지 해갖고 보통 2호선 라인으로 이제 그렇죠, 찾는 게 사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제 그 생각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서초 방배 비싸다. 그러면 사당 비싸다. 5만 원씩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딱 강남역. 뭐 진짜 잘 찾으셔야 돼. 이게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아마 지금 검색하면은 안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어머, 이제 조금씩 있죠. 있네.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드시는 그 위쪽으로 꽤 있어요. 멀리 가도 된다 그러면은 노년까지로 가면은 쪽이 조금 있어요. 여기가 그 막 술집 엄청 많고 그 거긴가요? 아 거기를 조금 지나가면 지나서 노년초 그 골목 지나서. 네, 지나가면 여기 1060이다. 네, 이런 곳들 없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 왔다 갔다 시간 플러스 한 달에 교통비가 딱 1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내가 대중교통을 안 탄다고 생각하면 1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집에 쓸 수 있다. 더하자. 네, 따릉이 타고 갈래? 걸어갈래? 뭐 10분, 20분 걸어갈래라고 하면은 완전히 내가 회사 바로 앞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강남역 기준으로는 사실은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회사 앞에 근데 또 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떨어져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생각의 흐름이 사람은 사실 똑같잖아요. 뭐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나 구한다? 그러면은 2호선이겠지? 그래서 2호선 근처로 찾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수요가 그쪽으로 온다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걸 좀 찾아보라고 하면은 버스 한번 찾아보세요 해요. 버스로 한번 가는 걸로 찾으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마을버스여도 되고요. 파란 버스여도 되고 빨간 버스여도 되고요. 그렇게로 찾으면은 당연히 조금 멀 수 있죠. 버스로 찾으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회사 앞에 서네? 오히려 좋아. 사실 집 구하는데 내가 바쁜데 막 한 달 내내 많은 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만 가게 되는 건데 버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저는 굉장히 그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저마저도 신혼집 구하는데 단 한 번도 찾아본 적 없거든요. 다 지하철이지. 의외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 어디든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버스가 너무 많으니까. 빨간 버스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수원에서 하남 가는 거였나 막 이런 거였거든요. 강남 들렸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대중교통은 강남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강남 들렸다가 가세요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강남이면은 버스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 자, 그럼 강남을 잇는 제2의 업무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화문. 나는 여의도 광화문에 우리 회사가 있어. 그럼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의도가 요 라인이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여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의도 안에는 집이 없어요. 여기가 되게 비싸요. 이 금액 내고 이 인프라를 내가 누려야 돼? 라고 하면은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2천에 70인데 요 평수예요. 2평, 3평. 근데 여기가 여의도가 너무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오피스텔도 진짜 비싸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영등포 바로 앞에 여기에 좀 이제 신축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 사실 진짜 가면은 더 다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가 막 새로 생긴 지 한 3, 4년 됐을 거거든요. 7평이잖아요. 6.5평? 근데 115면 욕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110 막 이래도 나가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뷰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금액이면은 생각해보면 6평에 115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파트로 환산해 볼까? 3배로 치면은 실평수 18평은 내가 345만 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직장 다닌다. 그럼 어느 쪽으로 좀 빠지는 게 좋나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아예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또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강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가 사실은 모수로 치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5호선 9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으니까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요즘 전세 사기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으니까 사실 여의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이 금액을 내고 이 근처에 사는 게 좋을 것인가 혹은 조금 더 멀리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강서구가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서울 내에서는 제일 많이 있는 곳. 나는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서울의 끝에라도 살고 싶어 선택할 때가 사실 강서구로 사시면 되게 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서울에 당연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책에서 강서구 보증금 300에 월세 30, 50도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가능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1, 36, 1, 뭐 19, 1, 2, 18, 13, 7 이렇잖아요. 1,000만 원으로만 해도 꽤 늘어나요. 사실 서울에서 보증금 1,000 미만으로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 분들도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직종이잖아요. 300에 30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열심히 안 찾아줄 확률도 있어. 해소 중개수도 너무 낮고 사실 이런 집은 찾기도 쉽지도 않고 돈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찾을 수는 있다. but 그러려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런 거를 다 들어가야 된다가 있어서 보증금은 어쨌든 1,000 정도가 서울에서는 사실은 거의 미니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강서구는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럼 광화문 쪽은 어디가 조금 괜찮을까요? 광화문 종로 이쪽이죠.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진짜 특정 짓기 어려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영등포구청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 뭔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럼 노원, 도봉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의 센터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큼 되게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광화문이라고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3호선이에요. 그럼 5호선 라인이 아니라 3호선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여기만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뭐에 내가 관심이 많지? 내가 이런 걸 포기할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사실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왕십리까지는 잘 없어요. 왕십리까지는 되게 비싸거든요. 장안평. 네,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1인 가구로서 자취를 할 때 뭔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 요 동네이기는 합니다. 책에서 보면은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생활권별로 비슷한 지역들이나 아니면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묶어주셨단 말이죠. 첫 번째가 마포구 은평구를 묶어주셨고, 그리고 영등포구 동작구를 묶어주셨고, 관악구를 또 하나를 찝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나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거를 주마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마포구 은평구는 생각보다 특징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6호선이라는 게 완전히 관통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마포구에서 조금 6호선 알아보다가 조금 비싸네? 은평구 쪽으로 가볼까? 이런 분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묶은 게 마포구 은평구고, 영등포구 동작구고, 관악구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빼서 했는데, 지금 이거를 사실은 나눈 거는 나의 직주 근접은 주로 어디일까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강남으로 회사를 다니냐, 여의도로 회사를 다니냐, 혹은 내가 종로로 회사를 다니느냐, 상암 쪽으로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회사원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어디에 살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해갖고 이제 나눈 것들이 사실 이렇게 좀 있거든요. 여기는 마포구 은평구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은 곳이라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안 벗어나세요. 교통상으로도 6호선을 타고 관통을 해도 강북 쪽으로만 가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서북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보통 저기에 이제 니즈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도 제일 가성비가 좋다, 내가 갖고 있는 가용자금 대비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은평구이기는 해요. 은평구가 은근히 1인 가구분들이 진짜 많이 사시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관악구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성지, 원룸촌. 그거에 가려져서 그림자처럼 있는 곳이 저는 은평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기가 저렴하고 1인 가구분들이 살만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보증금이 1,000이 아닌 그 밑으로도 꽤나 많이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위주라기보다는 빌라 위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1인 가구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내가 주거비를 줄이면서 살아보고 싶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쪽을 조금 추천드리기는 해요. 여기가 되게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 진짜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서대문구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서대문구까지 포함하면은 여기가 진짜 개발이 안 돼갖고 조금 새 건물 들어왔다? 금액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와,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동네예요. 새 건물에 대한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들어오면 완전 그냥 왕자가 돼버리는 거군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간 금액이 잘 없고, 조금 이제 뭐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다 이 정도면은 한 보통 5, 6평도 한 1,000에 한 80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비싸요. 강남보다 비싸요? 그 정도로 비싸요. 왜냐면 여기가 수요가 꽤 있거든요. 이거 되게 큰 동네 중에 하나니까 되게 수요가 높은데, 그 서대문구가 이제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대학교가. 여기가 오피스텔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돈 많은 유학하러 오신 분들이 월세 뭐 120? 오케이! 이런 느낌인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도 되는 동네인가? 이 오피스텔이가 하는 곳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비싸다. 이거는 다 아우르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만큼 오래된 동네라는 건 이제 재개발 예정인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곳들 찾으시면은 되게 저렴한 금액에 엄청나게 큰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가좌, 북가자동, 남가자동 이런 데가 은근히 교통 갈만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역으로 치면 뭐가 없어요. 근데 마을버스 타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어때는 30년, 40년 이제 재개발 전이니까 집 맘대로 쓰세요 이런 분들
아 어차피 허물 거니까. 어차피 허물 거니까 되게 낮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재개발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나가시게 돼갖고 이제 한남 쪽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뷰도 너무 좋아. 20평이야. 근데 전세 6천 막 이렇게 한남동에. 네, 진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재개발 지역을 가보시는 것도 저는 꽤나 추천드리는 것 중에 아 하나입니다. 어차피 뭐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니니까 특수성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구 동작구 묶어주셨는데 이곳의 특징은 또 어떤가? 영등포구 동작구. 사실은 요쪽이 강서 쪽까지 해갖고 양천엔 사실 인가가 거의 없거든요. 강서까지 해갖고 여의도의 니즈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네,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위쪽으로. 네, 그래서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물레를 사는데 바깥쪽으로 가기 위해서 물레를 사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안쪽 기준을 위해서 많이 가세요. 여의도가 이제 사실 이제 제일 메인인 곳이 되게 크고 어쨌든 그 지하철 노선도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아, 이 동네가 제일 괜찮은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2, 3년 정도 전부터 밀고 있는 동네는 당산이기는 해요. 당산동. 네, 당산동이 진짜 2호선과 9호선이 있는데 이렇게 좋고 인프라도 있고 자연도 좋은데 저렴해도 되나? 네 정도예요. 와 여기 그냥 강남이랑 멀다는 이유로 이 정도 금액이어도 돼? 2호선이랑 9호선 하나만 있어도 되게 비싸거든요 서울은.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한강도 옆에 있어요. 근데 은근히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당산역. 2호선이 이제 당연히 출퇴근이라면은 을지로 쪽인데도 영등포구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을지로 4가가 있어서 그런가? 네, 그 2호선 라인이 있어서 저는 진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100명 데리고 와갖고 아, 이 금액으로 찾아봐 하면은 되게 웃긴 게 아, 2호선 라인 타고 가다가 영등포구청에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와, 여기 신촌? 와, 여기 찾아보니까 너무 비싼걸? 충정로? 아, 여기 좀 너무 회사지가 아닌데 너무 비싼데 집도 없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등포구청으로 수렴돼 있어요. 예, 뭔가 한강도 좀 가까운 것 같고. 아 신기하다. 그거 신기하네. 이제 그 말뜻은 어쨌든 2호선, 5호선 라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저쪽은 뭔가 심리적으로 너무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여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합정까지랑 되게 비슷한 게 합정보단 조금 낫지만 어쨌든 특수성이 있는 동네거든요. 지하철 노선도도 너무 좋고 분당선 가는 곳까지 이제 있어갖고 그거 대비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리는데 집이 없어요. 절대적인 집의 숫자가 모자라갖고 서북 쪽이랑 되게 반대결의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는 수요 대비 그냥 집이 없어요. 한 20년 정도 된 원룸 그런데도 진짜 내가 타이밍 안 좋게 가면 1000에 70, 1000에 80에도 들어가야 돼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오래된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은 원룸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장안평, 군자 이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동작구, 만약에 동작구 쪽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동작구는 사실은 7호선을 보고 가는 동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 동작구는 7호선을 본다. 7호선 이쪽 라인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7호선 라인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2호선 찾을 때랑도 비슷해요.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도 위로 올라갈수록 5만 원씩 저렴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군자, 중곡, 용마산, 사가정 이렇게.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가 7호선으로 가기에는 꽤 좋다. 근데 여기가 또 대림 이상으로는 잘 안 가세요.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거기는 좀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가산 구로에 대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은근히 그런 게 비쌉니다. 뭐 보람에, 네. 보람에 장승배기, 네, 뭐 요런 이쪽으로 쪽. 상도, 상도, 네, 숭실대, 이런 숭실대 쪽. 남성까지. 또 원룸 쪽의 성지, 관악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임 밸류만큼 비싼 곳이에요. 1인 가구 제일 많은 곳이에요. 비율도 높고 절대적인 숫자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게 왜일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저기만 가요. 일단 2호선이 있으니까 사실 저기가 홍대 쪽으로 가나 강남 쪽으로 가나 좀 중간의 느낌도 있고 네임 밸류가 사실 잘 몰라요. 지방 사람이라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관악 거기 자취의 성지잖아. 그러니까 관악구에 와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여기서 집 볼 때 주무실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몇 개 가보고 빨리 계약하고 와야 돼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관악구에 한번 몰려와서 살았다가 거기서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서울이라는 동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부산 진구라는 곳에 갑자기 집을 가서 찾아야 돼요. 당연히 지나가는 가봤겠죠. 근데 잘 모르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부동산 몇 개 보고 아 KTX 시간 또 빨리 다 돼가네. 그럼 내가 그 근처에서 집 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저기 전체가 다 그냥 원룸촌이군요. 아, 네. 근데 여기는 안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한번 살아보신 분들. 신림, 봉천, 서울대, 낙성대까지 되게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비싸지고. 그리고 비싸지고. 생각보다 와 거기 되게 저렴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게 그렇지만도 않다.
결국에 자취남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잘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인생에서 제일 큰 쇼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써서 신용카드를 30년 할부한 거랑 똑같거든요. 확 와닿았다. 근데 그거를 10,000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넘는 돈을 할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왜 알아봐야 되는가? 금액적인 것도 사실 굉장히 크고, 작은 거를 살 때는 재고 따질 수는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큰 거를 선택하게 될 때는 남의 의견만 듣고 막 휩쓸려 갖고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덜어 있거든요.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짧은 인생 100년에서도 그렇고 돈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내가 많은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발품도 팔아보시고 뭔가 이렇게 훌륭한 채널, 월드 채널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많은 관심을 사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를 저는 과목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임차인이 뭔지 임대인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냥 몇 개의 되게 파편적인 정보만 갖고 인생을 건 베팅을 하게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취남님이 막 1200가구 정도의 집을 들어가 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전세를 구했는지 월세를 구했는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집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나요? 너무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라는 게 되게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람이어도. 이거를 적절한 예시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맛집을 찾을 때 배달의 민족을 검색해서 찾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위주로 많이 보시게 된단 말이죠.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도 사실은 비슷한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당연히 과장될 수밖에 없어요.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저도 항상 촬영할 때 이제 막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야 내가 저기 찾아봤는데 더 좋은 매물 직방에 있던데, 이제 저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략적으로 시세는 요 정도 되는구나, 요 정도만 저는 이제 파악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연장선상인데 어떤 부동산에 가면 좋은가요?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궁금해요. 검색했을 때 1등부터 10등으로 나오는 부동산은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땡땡구 부동산, 뭐 땡땡 부동산 쳤어요. 쭉 뜨겠죠? 그럼 이제 어쨌든 1등부터 이제 그런 건 이제 많은 분들이 클릭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게끔 만든다? 그 말 뜻은 과장과 허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부동산은 저 사람이 나한테 오프라인으로 걸어오는 게 목표예요. 일단 우리 집까지 오게 하는 게 목표구나. 네, 내 부동산으로 전화라도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1순위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인지를 하시면은 1등은 왜 1등일까? 광고를 엄청나게 돌리기 때문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를 많이 클릭해보게끔 만들기 때문이겠네? 좀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겠네. 네, 이제 그게 조금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100%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잘 안 하셔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검색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 이제 알아봐야지 막 이런 상황이면 주위에 그냥 한두 분 이제 여쭤보고 부동산 그냥 가갖고 그냥 바로 이제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걸 왜 검색을 안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뭘 검색해야 될지 몰라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네, 기준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거든요. 임차인이 뭔지, 임대인이 뭔지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쨌든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꽤나 많이 발발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있어서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는 제발 발품을 좀 팔아보셔라.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꼭 무조건 발품을 팔아보셔야 되고, 무조건 내가 거기 가봐야 되는 게 저는 무조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나는 그 동네 잘 모르는데 근데 내가 부동산에 가면은 어차피 저 사람은 나한테 집을 계약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보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쨌든 내 팀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실제로 가서 발품을 팔고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한번 틀어보고 해야 제대로 된 매물을 알 수 있는데, 살면서 제일 좀 자주 생기는 문제 같은 게 뭐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수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나타나다, 이런 문제들. 일단은 살아보니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계약을 잘못해 갖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되게 센 거 말고 이런 거 적어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무조건 집 볼 때 저는 제발 사진 말고 영상 찍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진은 내가 찍고 싶은 데가만 찍으니까 내가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영상은 내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걸려요. 0.5초라도 걸려요. 딱 그 샷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이는. 내가 집 봤을 땐 에어컨이 있었는데 내가 집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없어. 근데 내가 사진을 여기만 찍은 거예요. 나 거기 봤는데 에어컨 있었는데 없다. 근데 집주인이 잘못 본 거다. 그럼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꽤나 빈번히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진만 찍었다가 원래 있었던 건데 아니야 원래 없었던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블랙박스랑 똑같아요.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근데 난 분명히 봤거든요. 내 친구도 봤대. 근데 뭐 계약서에도 내가 그거 안 적어놨지. 에어컨 안 적어놨죠? 그러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와, 나 들어가니까 이거 없네요. 이게 진짜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놓아야 뭔가 계약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실제로 내가 억울한 일도 안 당할 수 있다. 자취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내가 발품팔러 갔어. 근데 갔는데 공인중개사님이랑 이렇게 임대인분이랑 있는데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 안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채광, 통풍, 냄새, 수압, 습기, 보안 안전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서 꿀팁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는 인터넷 그냥 검색만 하면 쫙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뭐 말씀드린 게 막 가는데 막 물 틀어봐라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물 틀었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일단 그 공인중개사한테는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물이 잘 안 나와? 이거는 많이 실망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 영업 비밀인데 비 올 때 집 보러 가셔야 돼요. 흐려야지만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1시에 집 보러 갈게요. 반 이상이 취소됩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비도 오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되게 많이 취소되거든요. 비 올 때 내가 집 본다? 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좀 객관적으로 되게 판단할 수 있겠네. 사실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비 와도 학교는 가고 회사는 가잖아요. 근데 집은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1년, 2년 동안 내가 몇백만 원을 내가 써서 이제 쓰는 곳인데 유지해야 되는 곳인데 비 와서 그것 때문에 안 간다? 아닙니다. 비 올 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요. 비 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 막 새거나 막 이런 것도 당연히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흐리니까 여기에 내가 채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되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는 이제 해가 잘 안 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집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너무 좋아요, 위치가. 그러면은 사실은 어차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배장판 새로 안 해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법적으로 누가 해줘야 된다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기준을 따지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도배장판을 이제 보통 안 해도 깨끗하게 안 해줘도 어차피 나가요. 근데 지방은 내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신랑이까지 이제 겪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쉽지 않고 곰팡이가 있는 집에 뭐 살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난 곳은 없거든요. 근데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신축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오래 방치되면은 장마 이제 기간 동안 그러면은 사실 거기를 내가 도배 장마 싹 하고 들어가죠. 2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집 자체가 10년, 20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노후화가 이제 되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어릴 때는 월화수목금 내가 다 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30대가 넘어가면은 월화수목금 내가 집에 있어요. 30대가 넘어가면은 내가 집에서 힘드니까 뭐 TV를 보던가. 근데 집에서 하는 취미들이 많아져요. 쉬거나 한정된 공간에 내가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집이라는 공간,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연장선상에서 곰팡이가 있는 집에 잠만 자. 오케이. 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맨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금액을 더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있거나 벌레가 많은 집을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살고 계신 분한테 미리 좀 몇 개 여쭤보세요.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한테. 이게 어쨌든 집을 제가 만약에 이사도 너무 많이 다녀봤어요. 한 5번, 6번 다녀봤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느낌도 있고. 근데 내가 한두 번 내가 이사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에 세입자분 계시지? 공인중개사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이러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막 이런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보통 그래서 저는 지인이랑 무조건 같이 가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쨌든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내가 못 본 거를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대신 물어봐 줄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 든든한 팀이 생긴 거니까 물어보는 게 막 무섭지가 않거든요. 작은 팁들을 하나를 봤을 때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입자분 계시면 한 1분 보잖아요. 진짜 사실 1, 2분 보죠. 1, 2분. 1, 2분 만에 모든 거를 본다?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구석구석 약 같은 거 이제 뿌려놓으시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힐끔힐끔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막 이게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본다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실전에 갔을 때 어떤 거를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인지를 해주시고, 제일 현실적인 건 동영상 찍고 지인이랑 같이 가세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한테 통용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자, 그러면 1분, 2분 내에 이 6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혹은 무조건 하나만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6개 중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채광이기는 해요. 무조건. 사실 이제 나머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포기 못 하겠어요 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1200가구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보안만은 포기 못 하겠어요. 거의 없고요. 수압만은 포기하겠어요. 거의 없어요. 채광만은 포기 못 해요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특히 그분들은 채광이 안 좋은 곳에 사셨던 분들은 그거를 거의 최우선시로 놔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결핍을 느껴봤는데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얘기해보고 했을 때는 채광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채광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저도 이제 집을 막 많이 왔다 갔다 이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채광이 해결되면 통풍은 대략 해결돼요. 창문이 크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열리니까 통풍 해결되죠. 냄새 잘 안 나요. 왜냐, 환기가 잘 되니까. 수압은 아니고 습기도 웬만하면 해결돼. 왜냐면 문 열어놓으면 습기가 잘 나가고 하니까. 요것도 해결돼서 채광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체크리스트 중에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고 전월세 좀 깎는 방법. 일단은 이게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이 사실은 너무 달라서, 어쨌든 이제 임차인의 이제 기준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얘기는 해보면 좋다. 질러는 보자. 플러스로 어필을 하면 되게 좋아요. 왜 허위 매물이란 건 사라지지 않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어떤 임차인을 좋아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깨끗하게 쓰고 뭔가 좀 깔끔하고 이런 분들을 선호할 것 같아. 이건 거의 정답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막 취미가 청소라고 해요. 그냥 아니어도 나 청소로 스트레스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집을 관리를 너무 잘할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하세요. 이거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깎아달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사실 흥정하는 거랑 뭐 비슷해서 사실 주인 맘이잖아요. 사실 주인 맘이라서 이제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팁은 중개사분한테도 되게 어필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나 꼭 계약할 거야. 중개사분들도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계약할 거 말 거 같은 분한테 시간을 쓰는 것과 이분한테 무조건 할 거 같아. 그럼 이분에게 더 뭔가 당연히 열정을 쏟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 여기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50만 원, 48만 원이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2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면은 중개사분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은 여쭤보겠죠. 근데 이분은 너무 열정적으로 여기를 무조건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전월세를 깎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하면은 깎을 수 있어요 보다는 사례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얼죽신. 실제로 있나요? 어떠세요? 체감하세요? 방송을 위해서라면 있다고 말씀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감이 되느냐까지는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신축은 비싸요. 그쵸. 엄청 비싸죠. 비싸서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뭔가 하기가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은 이제 부분도 조금 있어서, 어쨌든 되게 신축을 선호하는 거는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면은 구축을 살아도 신축처럼 만들잖아요, 내부를. 그렇죠. 그 말은 어쨌든 새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있고, 10분 정도 만나면은 제 영상 이제 올라간 걸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되니까 그래도 한두 분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이라면 어쨌든 빌라까지 하면은 거의 한 3분 가까이 넘고요. 30% 정도 네, 비율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가계약까지 했었거든요. 덕은동의 신축 아파트를 실제로 신혼집으로 잡으려고 가계약까지 했다가 이것저것이 안 맞아서 이제 취소를 했었었는데, 저는 선택한 이유가 내가 이 돈 주고 서울에서 이 아파트 살 거면 이 돈 주고 저기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아라는 마인드였거든요. 보통 10분 중에 3분 선택하시는데 이 3분의 마인드는 어떠세요? 저랑 비슷한 마인드인가요?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딱 그거에 정확한 것 같고, 사실 신축을 선호하게 되는 거는 인간의 본성도 저는 없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기술의 발전도 막 요런 곡선이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요즘 거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평수 18평에 방 3개랑 화장실 2개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파트의 모든 공수를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너무 신축 막 그렇게 비싸도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살아본 분들만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로봇 청소기랑 식기세척기 막 이런 거 제가 비유할 때 랑 저게 똑같거든요. 안 써본 분들만 욕해요.
이것도 안 살아본 분들만 와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 저는 이게 조금 한 번에 너무 눈이 높아지면은 이게 내가 나중에 미래에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는 하거든요. 물론 뭐 너무 계속 잘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그 정도로 만족도가 다들 너무 높으세요. 제가 그 덕원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갔을 때 진짜 별천지예요. 실평수 18평에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이것도 이건데 주방에 음식물 처리기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냥 예. 빌트인으로. 원래 따로 사야 되는 거 빌트인으로 다 달려 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단지 내에 헬스장 있어요. 어린이집 있고 도서관 있고 독서실 있고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돈 써야 되는 거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신혼 때 선택한 집이 평생 간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남님이 생각하시기에 신혼 때 신축 전세 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어떠세요? 방금 얘기하신 거랑 연계해서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 주의이신가요? 일단은 집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하죠. 저는 이제 어쨌든 집을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우스와 홈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정말 모델하우스 같은 빈 집인 거예요. 그냥 자산적으로 더 집중해서 보느냐, 지금 삶을 더 어떻게 더 풍요롭고 좋게 잘 살 것이냐. 보통 이쪽은 이제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쪽은 이제 아니신 분들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0부터 100이라고 치면은 저는 누구나 어떤 분들은 0, 어떤 분들은 10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축 전세로 사는 거는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이 금액으로 이 인프라를 내가 누려볼 수 있어? 와 너무 좋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아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된다. 모티베이션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내가 그걸 한번 누려보니까 와 내가 이거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재테크에 더 관심도 많이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뭘 더 원하느냐를 많이 이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근데 그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축 전세가 정답이 안 된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신축 전세만큼 우리나라에서 금액 대비 제일 잘 누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월세 전세 매매가 있으면 전세는 어쨌든 대출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위험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했을 때는 내가 내는 금액이 제일 적으면서 제일 좋은 집의 형태에서 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해갖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2배가 돼요. 쉽지 않은데. 못 사지. 못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쨌든 눈높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신축 전세를 한번 맛보면 구축으로 가기가 힘들어져 버리니까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신축을 계속 알아보다 보면 서울 안쪽보다는 서울 외곽으로 계속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어디선가 본 거기는 한데 입지가 너무 좋은 준신축가 입지는 조금 안 좋은 신축 어디를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준신축은 입지가 좋은 구축이 되지만 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입지가 안 좋은 구축이 된다. 뭐 이제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의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제 뭐 앞으로도 뭐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되게 많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는 지금 당장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해도 예전에 재건축만 하면 무조건 돈 벌어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점점 신축집이 더 비율이 더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신축집의 비율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을 데도 있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인프라를 내가 이 금액으로 누렸던 게 점점 그 수요 공급에 붙이기 위해서 점점 비싸지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게 점점 비싸죠? 그럼 내가 지금 한번 누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지금 내가 앞으로 한 번에 더 점프 그렇게라도 해봐야겠다 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신축 정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홈 하우스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자취남님이 지금 결혼하시고 나서 신혼생활 몇 년째 즐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홈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은 게 결혼식 안 하시고 그냥 그 비용을 전부 다 집 사는데 투자하셨다고. 그쵸.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그런 철학은 없고요. 저희가 느끼기에 결혼은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일이고
촬영을 제가 이때까지 최근 4년 5년 하면서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너무 많은 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1대1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이걸까 내가 흡수가 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너무 자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하신 분들 되게 많이 제가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은 아 결혼식 진짜 좋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너무 좋았어. 또 하고 싶어는 많이 없어요. 마치 인테리어와 비슷합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한 번 해보신 분들은 두세 번 잘 안 하시거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결혼식은 제가 다시 했으면 이런 건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이런 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말 뜻은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5년 동안 1200가구 쭉 돌아보면서 신혼부부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느낌이 오죠. 대체로 많은 분들이 너무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결혼식을 안 해도 되는 거겠네. 지네가? 네, 100%의 행복과 100%의 너무 좋은 거를 이제 안겨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생각보다 가 이제 많았으니까 그러면은 안 해도 되겠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그 와이프분은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사실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거라서. 정말요? 네. 이제 그런 성향. 야, 근데 진짜 이게 양가 부모님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네. 와이프분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뿌려놓은 걸 거둔다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많이 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뿌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설득하기 굉장히 힘드신데. 양가 부모님께 지원을 안 받으면 됩니다. 지원을 받으면 사람이라는 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돼요. 근데 안 받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낼 거야? 그렇지, 맞지. 엄마 아빠 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정말 멋진 마인드고요. 네. 양가 부모님과 그 와이프분께 심심한 수고로움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흑백요리사 유행이니까. 이제 자취계의 백종원 씨인데, 자취계의 백종원님은 왜 고양시 일산을 선택했나? 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사셨나요? 네, 샀어요. 네, 아, 샀어요. 일단은 저는 홈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 저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고, 제가 어쨌든 전 집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보통 보안이 됐던 이제 어떤 이유든 됐던 타부터 들어갈 때부터 막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왜 오셨죠? 막 막아요. 외부인이니까 저는. 근데 거기는 막지 않아요. 오히려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그게 저는 처음 그거를 느껴봤어요. 1200곳을 다니면서. 네,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잘 안 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지나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이제 분리수거하시다가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한테 한지 몰라. 왜냐면 저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따수 정겨웠구나. 네,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계속 평생을 사셨던 토박이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신다는 얘기고 외부인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았어요. 사실은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이제 그거기는 한데 물론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왼쪽에서 일하고 이제 이러니까 너무 막 동쪽이나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 이거 커뮤니티 그래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야 쟤는 집 보러 다닌다는 놈이 일산에다가 집 산대 이래가지고. 심지어 결로가 되게 많고 곰팡이가 있는 집이었대요. 네. 심지어 신축도 아니라 구축이래요.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따수 네. 그거 한 방에. 저는 어쨌든 집을 돌아다니는 게 일인데 그렇게 한 곳이 일단은 거기밖에 없었다가 사실 제일 컸었고요. 저는 이제 촬영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네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거나 거기서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는 절대 안 벗어나고 싶어라고 하시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와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만큼 좋은가? 저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일산도 그렇고요. 분당. 막 이런 곳들이 거기 사셨던 분들은 다시 회귀하시거나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하세요. 그 말 뜻은 뭘까? 이게 말로는 형용하기 되게 쉽지 않지만 거기에서 살았을 때 주는 만족도가 되게 높기 때문인 것 같다. 뭔가 헤리티지를 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차피 주 생활권이 왼쪽이 더 많으니까 일산으로 가도 되겠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저는 흡수하는 사람이니까 왜 거기 사셨던 분들은 왜 다들 좋다 그러지? 왜 직장만 아니었으면 계속 거기 살았을 거라고 하지? 그런 이제 지역들이 아까 제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난 거기 살아봐야겠다. 원래 그러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저는 노원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심지어 연고도 없는 지역이네요. 그쵸.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리실 것 같기는 한데 집을 하우스로 보시는 분들은 항상 호재라는 단어를 써요. 호재. 네.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자산으로 당연히 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테크라도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전세인데 막 내 돈 들여갖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집의 입지와 그런 금액과 뭐 여기가 이렇다, 뭐가 생긴다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컵이 왜 이 컵이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 컵이 있는 이유. 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만큼 내가 더 진지하게, 물론 그런 분들이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얘기해 주실 때 말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 좋다는 얘긴데? 그럼. 이제라는 얘기를 저는 들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더 지금 당장 행복해 보일까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저는 당연히 미래에도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홈적으로 나는 봐야겠다가 있었어요. 행복을 느끼려면 네,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사실은 선택을 했죠. 내 집 마련하시고 2년 돌아보면서 요건 좀 후회된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저의 작지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부동산이라는 거에 돈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제 사업적인 거에 더 많은 거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선택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정답이 아닌 길을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수를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또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이게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산의 역할을 되게 크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좀 벌어줘야 된다는 그 네. 마인드가 강하니까. 그게 마음속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저는 어쨌든 그걸 집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생긴 사람으로서는 후회하지는 않는다. 오늘 조금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게, 한 줄로 요약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이 됐던, 나의 인생이 됐던, 집만큼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곳은 그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많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